예수를 넘고도 여전히 남의 기대에 매달려 산다면 고통은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계절이 100번도 넘게 바뀌는 것을 지켜보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 채 늙어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성실하면 모든 것이 풀릴 것이라 믿었습니다. 진심은 통하고 베푼 만큼 돌아오며 오래된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강단에 서면 제자들이 나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동료들은 밤늦도록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그 시절 나는 사람이 곁에 많다는 사실을 내 삶의 증거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조용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연락이 뜸해졌고 어느 날은 이유 없이 멀어졌습니다. 이해관계가 생기면은 태도가 달라졌고 기대했던 순간에 침묵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나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는가?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던가?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떠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위에 얹어두었던 기대였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본성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본성 위에 내가 원하는 모습을 덧칠해 놓고 그것이 진짜라고 믿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을 먼저 지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조건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선택도 바뀝니다. 나는 수많은 제자와 동료를 지켜보며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정의를 말하던 이도 가족 앞에서는 다른 결정을 했고 의리를 말하던 친구도 위기 앞에서는 자신을 먼저 지켰습니다. 젊은 나는 그 모습을 배신이라 불렀지만 지금의 나는 그것을 인간의 한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상대가 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변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 또한 한때 30년 지기 복과 등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형제처럼 지냈고 서로의 집을 드나들며 삶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그가 마지막 순간에도 내 편일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가정을 택했습니다. 그 밤 나는 분노와 허무 속에서 술잔을 비웠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인정했습니다. 그가 악해서가 아니라 그에게는 지켜야 할 또 다른 세계가 있었음을, 그리고 나 역시 누군가의 기대를 완벽히 채워주지 못한 순간이 있었음을, 예순 이후의 삶은 더 많이 붙잡는 시간이 아니라 조용히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관계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정제됩니다. 수십 명의 이름이 전화기에 남아 있어도 마음을 나눌 수 없다면 그것은 외로움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과라도 진실하게 마주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때로는 그 한 사람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 빈자리는 실패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이제 남에게 기대어 서지 말고 자기 안에 서보라는 초대입니다. 나는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말자가 아니라 아무에게도 과도하게 기대하지 말자고. 그 결심 이후로 내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 도와주면 감사했고 도와주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이상화하지 않자 인간이 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이해는 분노를 잠재웁니다. 혹시 지금 곁이 허전합니까? 전화가 줄어들고 모임이 뜸해졌습니까?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생이 당신을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겨울을 앞두고 잎을 떨구듯 당신의 삶도 불필요한 가지를 정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잎이 다 떨어진 나무는 겉으로는 쓸쓸해 보이지만 그 뿌리는 더 깊어집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관계가 비워질수록 자신과 마주할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어지는 이유는 몸이 약해져서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기대에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내 일처럼 나섰고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두고 인정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나에게 다른 결말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 한번 도와주면 사람들은 고맙다며 두 손을 잡습니다. 두 번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부탁이 아니라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사정이 생겨 거절하면 이런 말이 돌아옵니다. 예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쌓아온 것은 존중이 아니라 기대였다는 사실을. 기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쌓이면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짐은 결국 나를 향해 돌아옵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며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은 존경받기보다 소모됩니다. 늘 맞춰주는 사람은 신뢰받기보다 이용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특별히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배려는 권리가 되고 계속되는 희생은 의무처럼 여겨집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니까 참아야지, 자식이니까 이해하겠지,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말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경계를 쉽게 넘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가장 깊은 상처가 생깁니다. 노년의 상담을 청하는 제자들 중에는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유산을 두고 갈라선 형제, 부모의 기대를 감당하지 못해 멀어진 자식, 은퇴 후 서로를 낯설어하는 부부, 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애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경계가 없어서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사랑은 깊었지만 거리가 없었습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기보다 통제하려 했습니다. 기대는 배려의 얼굴을 하고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날부터 정중한 거리를 연습했습니다. 차갑게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웃으며 인사하되 내 내면의 가장 깊은 방까지 모두 열어두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나를 과하게 설명하려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부탁을 받으면 한 번 더 생각하고 마음이 불편하면 조용히 거절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혹시 나를 냉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관계는 오히려 더 오래 갔습니다. 경계가 분명해지니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다툰 사람과 다시 가까워지면 예전처럼 모든 것을 나누려 했습니다. 서운했던 기억도 잊은 척하며 더 잘 지내보겠다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잠시 달라진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배웠습니다. 용서는 하되 경계는 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되 다시 상처받을 자리까지 내어주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순을 넘은 지금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무리한 부탁은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긴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짧고 조용한 말이면 충분합니다. 단호함은 무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사람들은 부드럽지만 경계가 분명한 사람을 쉽게 넘지 못합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기대에 끌려다니며 지쳐 있습니까? 미안하다는 말을 습관처럼 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이미 충분히 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맑아져야 합니다. 모두와 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몇몇과는 가볍게, 몇몇과는 오래, 그리고 대부분과는 예의 있게 지내면 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관계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정제되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밀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당신 자신이 서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자리, 그 자리를 지킬 때 비로소 노년은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단해집니다. 사람이 예수를 넘기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감정은 외로움입니다. 전화벨이 줄어들고 약속이 비어있는 날이 늘어나고 더 이상 나를 찾는 이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 한 구석이 시립니다. 나 역시 그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연구실을 정리하던 날 책장에 꽂힌 책들을 하나씩 꺼내며 손이 멈춘 적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오가던 제자들의 발걸음 소리, 강의실의 열기, 토론의 긴장감이 모두 멀어졌다는 사실이 실감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 마음에 스며든 것은 해방감이 아니라 묘한 공허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감정을 외로움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을 지나며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는 것을, 외로움은 누군가가 나를 채워주지 않을 때 느끼는 결핍입니다. 그러나 고독은 내가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외로움은 피하고 싶지만 고독은 견디면 선물이 됩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사람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텔레비전을 켜두어야 마음이 놓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고요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일부러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연, 모임, 토론, 술자리,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면 괜히 허전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허전함이 타인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과 낯설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나는 늘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움직였고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말했습니다. 혼자 남으면 그 시선이 사라지니 내가 누구인지 흐릿해졌습니다. 어느 해 겨울 큰 병을 앓으며 몇 달을 거의 혼자 지낸 적이 있습니다. 방문객도 많지 않았고 바깥 활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가 길고 밤이 더 길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는 하루에 1시간씩 조용히 앉아 제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선택, 미처 사과하지 못한 말, 괜히 경쟁하며 마음을 다치게 했던 순간들, 그 시간은 아프지만 맑았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변명 없이 나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끊임없이 조정합니다.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분위기를 맞추고 때로는 본심을 숨깁니다.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도 완전히 솔직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평생 조금씩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에는 그 가면이 필요 없습니다. 고독은 그래서 정직합니다. 꾸미지 않은 나를 보여줍니다.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때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고독은 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입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고 과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직함이 사라져도 괜찮고 박수 소리가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남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인격이고 지위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입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에 허물을 느낍니다. 쓸모 없어진 것 같은 기분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합니다. 역할이 줄어든 것이지 존재의 가치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나는 고독 속에서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가르치기 위한 독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독서였습니다. 작은 화분을 돌보고 오래전 내려놓았던 악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 시간은 보여주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를 채우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빈 사람은 혼자 있으면 지루합니다. 그래서 계속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면이 채워진 사람은 혼자 있어도 평온합니다. 혹시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늘어났습니까? 산책길이 괜히 길게 느껴집니까? 그 시간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우리는 결국 혼자 태어나 혼자 떠납니다. 그렇다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고독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고독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 비로소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도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사람 곁에는 건강한 인연이 오래 머뭅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이들에게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남은 인생을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대단한 비결을 기대하지만 내가 깨달은 것은 아주 소박한 것들입니다. 예순을 넘기면 더 얻으려 애쓰기보다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손에 쥔 것이 많을수록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단순해져야 숨이 편해집니다. 먼저 버려야 할 것은 과도한 기대입니다. 자식이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기대, 배우자가 끝까지 나를 먼저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기대, 친구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기대. 기대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은 통제하려는 마음이 섞여 있습니다. 자식은 나를 통해 세상에 왔지만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배우자 역시 내 삶의 동반자이지 내 불안을 대신 짊어질 존재는 아닙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는 오히려 부드러워집니다. 요구가 줄어들면 서운함도 줄어듭니다. 다음으로 버려야 할 것은 비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동창의 소식, 이웃의 형편, 남의 자녀 이야기가 귀에 더 들어옵니다. 저 집은 자식이 잘 됐다더라. 누구는 큰 집으로 옮겼다더라.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조용히 흔들립니다. 그러나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위를 보면 늘 부족하고 아래를 보면 잠시 위안이 될 뿐입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의 속도를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람마다 계절이 다릅니다. 봄에 피는 꽃이 있고 늦가을에 향을 내는 꽃도 있습니다. 늦게 피었다고 늦은 인생은 아닙니다. 말도 줄여야 합니다. 특히 서운함을 오래 붙잡는 말은 삼가야 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얼마나 해줬는데 이런 말은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는 바로 다투기보다 하루쯤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시간이 지나도 꼭 해야 할 말이라면 짧게 전하십시오. 설명을 길게 늘어놓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말의 수는 줄이고 무게는 더해야 합니다. 누군가 무리하게 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는 이들도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답합니다. 감정으로 맞서지 말고 태도로 응답하십시오. 소리를 높이지 말고 표정을 흐리지 말고 조용히 선을 긋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주제에 대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탁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담담히 말하면 됩니다. 단호함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있어야 정원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나만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남는 시간을 억지로 모임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외롭다는 이유로 원치 않는 자리에 계속 얼굴을 비추면 마음이 더 피곤해집니다. 작은 취미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천천히 차를 마시는 시간, 동네를 한 바퀴 걷는 시간, 책 몇 장을 읽는 시간,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누구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한 시간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돌봐주지 않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삶을 정리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물건도 줄이고 만남도 줄이고 해야 할 일도 줄였습니다. 대신 남겨둘 것은 정성껏 남겼습니다. 진심 어린 인연 몇 사람, 마음을 맑게 해주는 습관 몇 가지, 그리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향해 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에 더 이상 억지로 맞추며 살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은 자리는 줄이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자리를 늘리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정리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알게 됩니다. 평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다는 것을 나는 올해 또 한 번의 겨울을 맞았습니다. 거울 속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했고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느리고 차분해졌습니다. 젊은 날에는 인생이 끝없이 이어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았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전반전은 이미 지나갔고 나는 후반전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후반전의 삶은 속도로 달리는 시간이 아니라 방향을 가다듬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 나는 아버지였고 교수였고 누군가의 선배였습니다. 그 이름들이 나를 설명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그 역할이 옅어지자 남은 것은 아무 직함도 없는 나 자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시간을 살고 싶은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을 때 선뜻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남의 기대에 맞추어 살다 보니 정작 내 마음을 묻는 일에는 서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날에만 아껴두었던 옷을 평범한 날에 입어보았습니다. 손님이 올 때만 꺼내던 좋은 찻잔에 나를 위해 차를 따랐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일을 하루에 하나씩 해보았습니다. 그 사소한 선택들이 내 마음을 조금씩 밝게 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애쓰며 살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인색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곁에 남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사람을 돌보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모든 희망을 걸지 마십시오. 자식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왔지만 우리를 위해 사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들의 성공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고 그들의 실패가 우리의 수치도 아닙니다. 배우자에게도 과도하게 기대지 마십시오. 함께 의지하되 함께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를 붙잡기보다 나란히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갑니다. 나는 90이 넘어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햇빛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내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식물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기 속도대로 자랍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날에는 남보다 빨리 가야 한다고 믿었지만 지금은 압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끝까지 뿌리를 놓지 않는 일입니다. 노년은 상실의 계절이 아닙니다. 정화의 계절입니다. 젊은 날의 경쟁심, 인정받고 싶은 갈증, 남과 비교하던 습관이 하나씩 사그라집니다. 그 자리에 고요가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그 고요가 쓸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머물러 보십시오.
그 안에는 해방이 있습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는 시간,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시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것이 노년의 선물입니다. 혹시 지금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나는 단언합니다. 혼자일 때 우리는 가장 온전합니다. 관계의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자신의 숨소리가 또렷하게 들립니다. 그 숨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남은 인생의 길이 담겨 있습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아도 설 수 있는 힘은 그 고요 속에서 자랍니다. 나는 100년을 넘게 살며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사람도 자리도 건강도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얻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법을 배웠다는 것, 더 이상 크게 잃을 것이 없다는 평온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원망이 남아있지 않다면, 아침에 눈을 뜰 때 두려움이 크지 않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끝이 아닙니다.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잎을 다 떨군 나무는 겉으로는 앙상해 보이지만 땅속에서는 누구보다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고요는 사라짐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나는 오늘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남은 날들을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보내지 말고 자신의 마음 안에서 보내십시오. 많이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많이 인정받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단단하십시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스스로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남으십시오.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걸어왔고 충분히 잘 살아냈다고. 그리고 그 고요한 자유 속에서 당신은 가장 품격 있는 사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